안녕하세요, 3분당구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3단이라고 얘기하는 횡단샷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단샷을 칠 때 미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진력에 의해서 각도가 형성되는 것도 맞지만 미는 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두께와 회전량입니다. 미는 힘에만 집중을 했을 때는 과도한 밀림으로 각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3쿠션째에서 공이 빠지게 되면 4쿠션을 맞고 득점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정확히 3쿠션 또는 4쿠션으로 시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한 가지의 확률을 더 가져갈 수 있다면 누구든 그렇게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적구를 맞고 출발하는 지점에서 두 번째 쿠션 지점을 찾습니다. 두 번째 쿠션을 찾을 때는 2적구와 직접 맞을 수 있는 입사 반사 각도보다는 좁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신이 설정한 두께와 회전에 미는 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횡단샷을 칠 때 공이 점프하며 생각보다 과한 곡선을 그려서 빠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큐선을 가능한 한 수평을 만들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점이 상단을 겨냥해도 큐선이 밑을 향해 있다면 임팩트 순간에 공이 점프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곡선이 그려져서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횡단샷은 그냥 무턱대고 밀지 마세요. 두 번째 쿠션까지 가능한 한 일자로 갈 수 있는 회전량, 두께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큐의 수평, 이 세 가지만 잘 조합하시면 횡단샷, 이제 더 이상 고점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은 저만의 횡단샷 기준을 당점부터 스트로크의 세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치는 가장 흔하게 치는 기울기 2칸과 3칸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횡단샷을 칠 때 수구의 기울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1적구를 기준으로 2적구의 기울기도 같이 봅니다. 2칸일 때, 3칸일 때 방식은 동일하며 당점과 스트로크의 세기만 바뀝니다. 배치는 세 가지로 하며 두께는 1적구가 단쿠션 방향으로 갈 정도의 두껍지 않은 두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표현하는 기본 힘은 빈 쿠션으로 대회전 뱅크샷을 칠 정도의 힘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배치당 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치는 수구의 기울기와 2적구의 기울기가 같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우회전의 기본 힘, 또는 원팁의 기본 힘보다 더 강한 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합니다. 힘의 정도를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배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배치는 수구의 기울기보다 2적구의 기울기가 좁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역회전 원팁의 기본 힘, 또는 우회전의 기본 힘보다 강한 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합니다. 세 번째 배치는 수구의 기울기보다 이적구의 기울기가 더 클 때입니다. 이럴 때는 원팁의 기본 힘,
또는 원팁 반에 기본 힘보다 강한 힘으로 시도합니다. 힘의 세기가 기본 힘일 때 팁이 빠지는 이유는 속도가 느릴 경우에 밀리는 힘의 작용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회전까지 추가하게 되면 수구의 진행 각도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 중 자신의 배팅의 정도를 잘 감안하셔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 방식이 아니어도 자신만의 확실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굳이 이 방법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당구에 정답은 없다고 항상 외치고 다니는 100%니까요. 지금까지 3분 당구였습니다. 오늘은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한 칸 이내에 있는 좁은 각도에서의 횡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울기가 클 때는 밀리는 힘에 의한 각도를 형성시켜서 득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화면에서와 같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좁은 상태에서는 상단을 줘서 전진되는 각도를 형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울기가 작을 때는 당연히 두께도 얇아져야 하기 때문에 밀릴 만큼의 두꺼운 두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배치에 대해서 구장에서 고점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하단을 줘서 내린다고 많이 표현할 겁니다. 이미 잘 되시는 분들은 득점을 위해 필요한 두께, 속도, 회전량만 찾아내시면 아마도 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지금과 같은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하단을 준다고 줬는데도 수구의 진행 방향이 오히려 반대로 형성되어서 득점은 둘째치고 수구의 진행 방향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배치 때 도저히 진행 방향이 이적구 방향으로 가지 않는 분들께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수구의 경로를 전진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브릿지와 스트로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잘 되시는 분들은 득점을 위한 다른 요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인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브릿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브릿지를 잡으셔서 당점을 겨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확한 두께를 위해 브릿지의 길이는 조금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단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뒷큐를 들어서 뒷큐가 들린 상태에서 하단을 겨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를 세워서 결국엔 큐가 향하는 곳이 하단이 아닌 중단이 되게끔 설정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중단을 미세하게 찍어칠 수 있는 상태의 브릿지를 만드는 겁니다. 혹시나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분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는 미세하게 찍어치는 것이기 때문에 큐가 수구에 닿는 순간까지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팅의 양은 일반적으로 상단을 이용해서 치는 횡단 배치보다는 약한 힘으로 치시는 게 오히려 수구가 더 잘 내려갑니다.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보다 일적구와 이적구의 기울기가 더 클 땐 약한 힘으로 수구가 내려가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일적구를 기준으로 다른 두 공의 기울기가 비슷할수록 조금씩 강하게 칩니다. 제가 이 배치를 치는 데 있어서 당점, 두께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유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구의 진행 방향을 만드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약한 힘으로 수구가 전진되는 각도로 진행 방향이 형성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신 뒤에 힘의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강하게만 친다고 성공시킬 수 있는 배치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분 당구였습니다.